그날도 퇴근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텅 빈 집,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공간. 하지만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또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대출 이자가 밀렸다는 통지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 전까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집이 담보로 잡힌 채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숨을 쉬며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놓인 아들의 짐이 보였다. 자취를 하겠다며 나간 아들은 돈이 바닥나자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취업 준비는커녕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현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연아, 어머니가 또 길을 잃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형의 전화. 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다. 어릴 적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 손길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빚, 무능한 자식, 그리고 치매에 걸린 노모.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언제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64세 강도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도연 씨는 그날도 퇴근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공간. 하지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또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대출 이자가 밀렸다는 통지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집이 담보로 잡힌 채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놓인 아들의 짐이 보였습니다. 자취를 하겠다며 나갔던 아들은 돈이 바닥나자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취업 준비는커녕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빠, 돈 좀 있으세요? 거실에서 뒹굴던 아들 강준호가 게임을 하던 손을 멈추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또 돈? 너 생활비 얼마 전에 줬잖아. 그거 다 썼어요. 뭘 했다고 벌써? 아, 그냥 이것저것. 강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래서 번 돈은 모조리 생활비로 나가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이 당연한 듯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아, 아빠.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요. 취업 준비? 내가? 강 씨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면서 부모한테 기댈 생각만 하는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데? 이력서는 써봤냐? 면접은 몇 번이나 봤어? 아, 요즘은 꼭 대기업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죠. 편하게? 내가 편하게 사는 동안 난 허리 휘게 돈 벌고 있는데. 잔소리 이제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아들 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자고 애가 힘들다고 다독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30이 넘었어도 돈 한 푼 벌 생각을 안 하고 책임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강 씨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였습니다. 이건 뭐야? 아, 그거 뭐 그냥. 그냥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잖아. 이게 왜 필요했는데? 조금만 빌린 거예요. 코인 투자하려고. 강 씨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네가 코인을 해? 무슨 돈으로? 아, 잘하면 대박 나는 거라니까요. 아빠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돈 벌어요. 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푼도 지원 없다. 그리고 당장 대출금 갚아. 아빠 진짜 왜 이러세요?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강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무조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책임감이라고는 없고 돈을 벌 궁리보다 쓸 궁리만 하는 자식. 그 자식을 이렇게 키운 건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식탁에 앉아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너 이제 독립해야겠다. 식사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젓가락을 멈추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다. 이제 네가 벌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대서 살 생각이냐? 아, 아빠! 요즘 취업 시장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하시잖아요.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높였지만 강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든 걸 알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지. 부모가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냐? 생활비도 끈을 거니까 내가 직접 벌어서 써라. 엄마! 아빠 좀 말려봐요! 아들은 황급히 엄마를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아내도 강 씨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이제는 아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방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 생활비는 네가 직접 벌어 써라. 집세도 네가 내야 하고 부모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강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부모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고요. 힘든데 왜 계속 부모 돈을 쓰니? 힘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부모한테 화를 내고 있냐? 강 씨의 말에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몰라요. 그냥 나갈 거야.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마음을 굳히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강 씨는 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보증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아들은 생활비가 바닥나자 다시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돈이 없는데 생활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벌어. 아, 진짜 너무하시네.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이나 연락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핑계를 댔습니다. 아빠, 월세가 밀려서 쫓겨날 것 같아요. 아빠, 이번 달엔 좀만 도와주세요. 저도 곧 취업할 거예요. 하지만 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원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아빠, 저 대출금이 밀려서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해야지. 아, 아빠는 자식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너무하네. 강 씨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모질게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둬도 괜찮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또 길을 잃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강 씨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고 또 경찰의 보호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건망증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길에서 방황하고 계신 걸 보고 신고하셨습니다. 신분증도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보호자가 오신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도연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오늘은 엄마가 옷을 사주려고 했어.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린 시절의 도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손 꼭 잡고 가야 한다. 차 조심해야 해.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가 오늘 밥 해야 하는데. 어머니, 집에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는 누구니? 강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몇 초 후 어머니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컸을 리 없는데. 강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혼자 두었다가 더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집에 도착한 후에도 강 씨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반찬을 차려 식사를 도왔지만 어머니는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밥 더 드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배 안 고파. 우리 도연이 밥은 먹었니? 강 씨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자신을 몰라볼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강 씨는 아내의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당신이 좀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아내는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솔직히 자신 없어. 어머님 계속 이렇게 모시고 살면 우리도 지쳐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라고 나면 결국 집에서는 내가 어머님을 돌봐야 하는데 나는 솔직히 힘들어.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지만 속이 답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제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문제는 우리도 고민이 많아. 근데 현실적으로 봐라. 내가 그래도 제일 한가하지 않냐? 강 씨는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한가하다고? 나도 직장 다니고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잖아. 나는 가게 운영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 솔직히 우리보다 내가 어머니를 챙길 여유가 더 있잖아. 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역시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큰형님 말이 맞아요. 저도 맞벌이 하는데 솔직히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올 공간도 없고 애들도 어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큰형님이랑 저보다 형이 모시는 게 맞죠. 형님 그래도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남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잖아. 나는 어머니를 모실 환경이 안 된다고. 강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이 안 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왜 당연히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형은 한숨을 내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 요양보호사 붙이고 네가 좀 더 돈을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강 씨는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도 차마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해결된다고? 간병인 비용은 누가 부담해? 형은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거야? 형과 동생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형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요즘 생활비도 빠듯해. 너도 알잖아. 그냥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사정이 안 된다니까.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형이 형편이 제일 낫잖아요. 아내도 전업주부니까 어머님 모실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강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책임질 사람은 나 혼자뿐이구나. 그날 밤 강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할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아빠, 나 좀 도와줘요. 강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또다시 아들이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진짜 큰일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그게 코인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전부 날아갔어요. 처음엔 오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폭락해서 내가 빌린 돈까지 다 날렸어요. 강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 대체 무슨 돈을 또 빌린 거야? 아,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500만 원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넣으면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대출? 얼마를? 그게 3천만 원 정도? 강 씨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무슨 수로 그걸 갚을 생각이었는데. 아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고 문자도 오고 집에도 찾아올 것 같아요. 강 씨는 휴대폰을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놈아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아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강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말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 몇 번이나 들었던가.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떠넘기는 형제들, 그리고 이제는 끝없이 사고를 치는 아들까지. 강 씨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 이제 아빠는 너한테 돈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아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나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내가 벌인 일은 내가 감당해야지. 아빠는 더 이상 널 책임질 수 없어.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네. 아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를 오랫동안 두려워했지만 결국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포기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 씨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든 걸 짊어지고 살다 보면 결국 나도 똑같이 늙어서 버려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기로,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신경 쓰지 않기로. 다음 날 강 씨는 형제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 더 이상 혼자 모시는 건 한계야. 하지만 예상대로 형제들은 반대했습니다. 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무슨 불효자가 되라는 거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말도 안 돼? 그럼 형이 모실 거야? 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우리 집 사정도 안 되잖아. 애들도 있고. 강 씨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는 생각 안 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동안 엄마를 모셨고 명절이고 주말이고 내가 빠지는 날이 없었어. 병원 가실 때도 늘 내가 모셨고 생활비며 병원비며 다 내 손에서 나갔어. 근데 이제 와서 요양원 얘기했다고 나만 나쁜 자식이 되는 거야. 형과 동생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형이 불만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차라리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형이 돈 낼 거야?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혼자 다 부담하길 바라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형제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씨는 결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문제, 난 이미 결정했어. 너희들이 반대해도 달라질 거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도 마.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형제들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강 씨는 요양원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날 강 씨는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요양원에 가려고 해. 너희들 올 수 있으면 와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바빠서 못 가. 너 혼자 가. 나도 일정이 있어서 힘들겠다. 그냥 잘 모셔드려. 강 씨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길에도 나 혼자구나. 어머니는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짐을 싸며 어머니를 부축할 때 어머니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도현아, 우리 어디 가니? 강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야. 어머니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잘했다고 했을 거야. 강 씨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머물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고쳐 깔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엄마를 위한 최선이야. 어머니는 이해한 듯 이해하지 못한 듯 강 씨를 바라보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오르면서도 강 씨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희생했던 세월, 노력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강 씨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난 후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집을 판 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고 남은 돈으로 조그마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오롯이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 같네. 강 씨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이제야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강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